일단은 뭐 철학 대 철학 이라는 책은 일단은 뭐 제 개인적으로 제일 13번째 책이니까 저한테 제일 소중한 책이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느 철학이나 그런 거는 제가 철학자들을 모조리 다 다루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이제 제 나름대로는 사람이 한평생 만나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많이도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굴뚝 같은데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날 테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공부하면서 한 20년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해 보면 한 중간쯤에 아마 쓰여진 책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저한테 많은 것들을 줬어요. 예를 들면 집사람과의 갈등 이런 것도 줬고, 그렇죠. 저거를 집필하느라고 제가 집을 거의 한 4개월, 5개월 동안 거의. 그러니까 책을 쓸 때 원래 단행본을 쓸 때 보통은 이제 한 300여 페이지면 한 달 정도에 끝내거든요. 그냥 확 끝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책이 힘이 있으니까. 저것도 그걸 한 거예요, 제가. 나누지를 못하고. 그때 한 4개월, 3, 4개월 걸리더라고요. 다 쓰는데.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마 이제 여기 저를, 아까 우리 사랑스러운 커플들이 얘기를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 왜 이렇게 말랐냐고. 근데 옛날에 진짜 상태 안 좋았죠. 병든 사람 있죠? 눈에 눈곱 막 끼고. 그렇게 사실은 수업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좀 나아졌고. 저 필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닥 필기할 건 없죠, 지금? 예. 뭔가를 적으시려고 그러는데, 이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일단 이건 편견이고요. 사실 우리가 뭘 알게 되면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사람도 알게 해서 한 4, 5년 지내다 보면은 거의 내가 왜 이 인간을 사귀고 있을까 이런 회의에 들잖아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사귄 다음에 헤어지는 게 가장 아름다워요, 사실은. 그래서 철학이 제일 멋있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공부했을 때요. 뭔가 있는 것 같다 하고 확 접어야 돼요. 훌러덩 넘어가 버리면서 이제 좀 친숙해지면 남는 거는 철학도 그냥 인문학이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스피노자는 이 세계를 이렇게 봤구나. 무슨 우리가 오늘 다루지만 들레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봤구나. 그런 거밖에 안 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책에서도 그렇지만 인문학은 일단 다 고유명사의 학문이에요. 경제학이랑 다르고 화학이랑 다르고 다른 건 다 달라요.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러면은 철학이 유일하게 철학자들이 늙어 죽을 때쯤 되면서 책을 쓰는 게 있어요. 철학이란 무엇인가. 들레즈도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썼고 러셀도 그걸 썼거든요. 그건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철학이 뭔지 모르고 했었다라는 얘기예요. 돌아보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이 두 사람은 정직하죠. 러셀과 들레즈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저한테 물어봐서 철학이 뭐냐 그러면 저도 이렇게 대답은 좀 할 수는 있지만 나한테서 진짜 철학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이건 왜냐하면 그냥 나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와 사실 같은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보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사석에서 그렇죠. 나의 철학은 이런 표현 쓰죠. 그거 써도 돼요. 근데 문제는 나의 철학이라고 걸맞게 좀 풍성하거나 정합적이거나 일반적이거나 깊이가 있거나 포괄적이거나 그러지 않고 허접해서 문제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나의 철학에 따르면 그건 나쁜 짓이야 이러는데 그닥 철학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네이버 지식 검색에 있는 정도의 내용인데 그걸 자기 철학이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자기 생각, 여러분들이 각자 태어나면 여러분들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의 감각, 여러분들의 느낌. 그거에 맞는 것들의 시선을 갖는 과정이 인문학의 과정이거든요. 우리의 마지막은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 느꼈었던 것들을 표현하고 그게 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다른 얘기가 나와도 쟤는 저렇게 느끼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많죠. 아까 영화 하신다 그랬죠. 영화 감독도 나름대로 그 영화 감독은 영화 감독적인 게 있죠. 홍상수면 홍상수적인 건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알죠. 허접한 영화 초보 감독들 보면 막 뒤죽박죽 돼 있죠. 막 이 감독 저 감독 섞여 있고 이러죠. 그게 허접한 거죠, 그게. 진짜 힘든 거는 뭐냐면 홍상수라고 그러면은 그 홍상수적인 게 있고 장자를 보면 장자적인 게 있고, 그렇죠? 시인도 보면은 그렇죠? 김소월적인 게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성복이나 황지우적인 것도 있죠. 철학자들도 책을 읽으면 니체적인 것도 있고요.
들레즈적인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니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목적은 스타일을 만든다라고 그래요. 스타일, 자기 스타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철학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스타일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거. 때때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사유도 안 했고 생각도 안 했고 이렇게 지내오다가 어떤 부모나 가족이나 뭐 예를 들면 조선일보라든가 동아일보라든가 기타 등등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안경을 하나 쓰고 세계를 보고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눈으로 보지를 못하고 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세계를 보고 표현하기 같은 것들이 인문학의 핵심이에요. 파울 첼란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파울 첼란. 파울 첼란이라는 시가 자기 시를 유리병 편지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그렇죠? 편지를 넣어놓고 병을 바닷가에 던지고 통통통통 가죠. 글 쓴다라는 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외로우니까. 우리가 외로우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누군가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잖아요. 나 외로워요. 라던가 난 당신과 차 마시고 싶어요. 라던가 이런 표현을 하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시인도 똑같았어요. 유리병 편지 같다. 나의 글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많은 철학자들은 다 우리한테 유리병 편지를 하나씩 던진 거예요.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철학 대 철학이라는 이 책에서 있었을 때 지금 우리가 받아 펼쳐봐도 괜찮은 것들, 안 괜찮은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저는 유리병 편지가 어떤 거 보니까 이건 너무 좋네. 내가 소개를 시켜주고 나 이런 편지 받았어라고 막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떠들고 싶어하는 편지도 있고 딱 펼치는 순간 이거 보면 큰일 난다. 사람들 다 망가지겠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문제가 또 되죠. 철학 대 철학 안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사실은 기록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또 하나 또 얘기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인문학이랑 철학의 본령은요. 그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불편한 진실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었는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쾌하면 제대로 읽은 거예요, 지금. 인문학은 위로도 아니고 치유도 아니고 여러분의 현재 조건들을 괜찮아, 잘 살고 있어 이러지 않아요. 진짜는. 엄청 불쾌하게 해줘요. 진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허접하고 쓰레기 같고 허영도 많고 여러분들은 이중적이잖아요. 홀로 가만히 있으면 난 너무 보잘것없다라는 느낌도 들다가 어떤 때 보면은 나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죠. 또 나는 재능이 있어요. 그쵸?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진짜 머리 나쁜 아이와 어머니의 대화를 들어보면 재밌어요. 아이는 제가 봤을 때 머리가 나빠서 더 이상 공부 안 되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반에서 40등이면 선방하고 있는데 서로 막 손잡고 얘기를 하죠. 너는 머리가 좋단다. 뭐 이러고 보면서 글쎄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또 인문학이라는 것, 철학이라는 것들 자체가 그래서 정직한 것. 그러니까 아마 이 수업을 듣고 철학이라는 거, 인문학을 접하면 여러분은 정직함을 배워야 될 거예요. 정직한 것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을 정확하게 사랑하지 않는데 어정쩡하게 만나면 나는 너를 어정쩡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내일서부터 사랑한다는 표현은 가급적 안 쓰도록 할게. 그럼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헤어지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냥 그 정도로 만나자. 그 얘기를 하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또 상대방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직하기로 하는 이런 어떤 학문이죠. 그래서 철학이나 인문학 자체에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어려워서는 아니에요.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 아까 얘기했지만 쓸데없이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의지의 문제 같은 거예요, 의지. 내가 진짜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이 강의 한 8주는 사실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이게 상태가 제가 안 좋을 때여서 아티엔 스터디 책에 부탁을 했어요. 8주를 할 텐데 뽑아라. 제목을 저한테 가르쳐줘서 했는데 여기 이제 보니까 강의한 이렇게 셀렉션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8주 정도 끝나면 많은 불편한 것들, 많은 오해들을 아마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일단은 들고요. 그렇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은
그래서 어쨌든 철학에 대해서 일단 이상한 편견들, 대학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철학과 문학과 영화와 모든 것들, 시까지도 똑같다라는 거는 까먹으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이해할 거고 그 한 사람의 비범한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본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거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 좋아할 수 있죠. 좋아할 수도 있고 철학과 종교의 미묘한 차이인데 이렇게 좋아하다가요. 이제 지루할 때가 있어요. 됐어. 이렇게 되면 떠날 수 있어요. 철학은. 마치 영화 감독 누구 좋아하다가 영화를 계속 보다가 다른 영화 감독으로 갈 수 있잖아요. 종교는 반면 한번 헌신을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는 몇몇 이렇게 철학을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 거의 종교적으로 몰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진리인 거예요. 그건 최악의 경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철학자를 듣는 건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의 시선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이야기를 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저 선생님들은 계속 뭘 적을까 모르겠어요. 왜 적는 거예요? 뭘 적으시는 거예요? 뭐 금과 옥조가 될 만한 오늘의 말씀 그런 게 있나요? 참 당혹스러워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인문학의 정신을 간단히 얘기하면요. 인문학은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인간끼리 방송 불가 용어지만 인간끼리 쇼부 치자라고 동의를 하면 쇼부가 일본 말이죠. 승부. 인간끼리 끝장을 내자라 그러면 인문학이고 인간끼리 끝장을 못 내기 때문에 권력을 도입한다든가 종교를 도입한다든가 자본을 도입한다든가 제3자를 도입한다고 했었을 때 반인문학적이에요. 인간은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인간끼리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해야지 신뢰를 해야 되는데 몇몇 철학자들은 아주 쉽게 권력을 들어오고 공권력을 들어오고 자본 자체가 불가피하다라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문정신에 반하는 거죠. 인간한테 희망을 돌려줘야 돼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끼리 지지고 볶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게 인문학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인문정신이고요. 원래 그 인문학 자체가 우리가 알다시피 중세 있죠? 휴머니티라는 말 자체가 르네상스 이후에 기억나시죠? 종교로부터 벗어나면서 나왔어요. 그 전통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대학 내에 종교 철학을 가르치다든가 교회를 다니면서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들에 대해서 좀 혐오해요. 마지막에 막 떠들다가 교회에서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시는 이런 분들을 보면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종교도 없고 국가에 대해서 그닥 신뢰 안 해요. 그 다음에 자본서부터 뭐 기타 등등 제가 썼었던 나머지 책들을 보셨던 분은 아실 거고 이 책에는 그 정신이 뚜렷이 남아있어요. 인간과의 관계로 모든 걸 끝내자. 그리고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한 이유는 뭘까? 어떤 많은 철학자들을 다루지만 그 정신에 입각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편지라고 기껏 왔는데 너 교회 다녀라. 이런 거는 마치 명동성당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접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들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철학에는 그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얘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 얘기가 아닌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네, 그런 것들은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은 굉장히 독선적이다 이런 느낌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억해 봐주셔야 돼요.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독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사실 뭐냐면 내가 저 얘기를 받아들여야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독선적으로 들리는데 저 인간은 그냥 자기 얘기를 당당하게 한다 받아들이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귀엽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봐야 돼요. 제가 말을 어차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어차피 수업의 성격상. 그럼 제가 막 떠들어도 저 인간은 독선적이다.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메일을 하나 봤어요. 어떤 학생한테. 제가 이제 노자와 장자는 다르다고 그러고 노자를 비판했던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저는 책을 읽고서 이렇게 분노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저를 만나서 1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제가 답장을 썼잖아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너를 불편하게 하는 글을 쓴 것 같구나. 재수 없다고 생각해라.
제가 답시는 그거예요. 저는 제 얘기를 강요를 했던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본다라고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의 어린아이니까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가졌던 거 말고 설득이 당하고 밀려 들어온 거예요. 이걸 다 따라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시는 그렇게 보였죠. 미안하다고. 아주 미안하죠. 돈 주고 책을 샀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리병 편지가 잘못 도달한 거예요. 도달하지 않아야 될 그곳에.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된 곳에 도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여 제가 독선적이고 좀 그래 보여도, 그거는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8주 동안 제가 느꼈고 제가 생각했었던 것들만, 저는 옳다고 믿었던 것들만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그닥 얘기를 안 해요. 뭐 예를 들면 저보고 뭐 생리의 고통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분석해 주세요. 저는 못해요. 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는 저한테 물으면 안 되고, 또 뭐를 물으면 안 되죠?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것들은 제가 얘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시간이 굉장히 한가하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많이 보내요. 책 읽고 생각하고, 사람들 만나서 수다도 떨고, 지피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학적으로 떨어지거나 인문학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빠서 저처럼 시간을 많이 못 낸다라는 게 아마 그 핵심일 거예요. 그쵸? 어떤 그 방송국 PD를 만나는데 PD가 막 방송에 이거 장비 있잖아요. 그 방송에 출연하는데 너무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래서 너무 부럽다고 했더니 그 PD는 그렇다. 단순 작업이에요. 이래요. 단순 작업이. 그리고 그분은 저를 존경하죠. 철학하는 사람이.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거 못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지 간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고 집중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걸 가지고 집중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강의판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지게 되어 있는 판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한 20여 년 공부하고 책까지 다 쓴 사람이랑 책을 한 번 읽으셨다고 그래도 질문하자고 그러면은 또 제가 막 뭐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1, 2주 지나면 여러분들은 아무 질문도 안 해요. 그리고 3, 4주 지나면 규칙적으로 그냥 오세요. 교회 다니듯이. 처음에 1, 2주는 저항을 해요. 그건 아니다. 잘도 그러겠다. 막 이렇게 저한테 공격을 하는데 기억나시죠? 예전에 우리 커플 있죠? 나중엔 교회 분위기가 돼가지고요. 세속적으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인문학적 세례를 받는 공간이 됩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과정인데 지금은 한 1, 2주 동안은 저랑 이렇게 말들을 맞추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특유의 어법이 있고 스타일이 있고 때때로는 제가 분노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조해서 얘기하는 건데 분노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얼굴이 막 붉히고 막 이랬을 때 저 인간이 흥분했다. 흥분한 게 아니라 신나서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1, 2주 동안 저를 좀 이해를 좀 하는 그런 과정일 것 같고요. 그리고 당당해져야 된다라는 건 확실해요. 그건 모르겠다. 그건 쓸데없는 얘기 같다. 이런 얘기 있죠. 제일 강렬한 거는 뭐 이런 거죠. 들레즈를 제가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유를 모르겠다. 왜 내가 걔를 봐야 되는지. 이런 솔직한 것들이 제일 필요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 저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만나서 여러분들이 행복할 가능성은 없어요.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주니까 2, 8에 16, 16명의 철학자를 접하는데 그 중에 한 2, 3명만 확 잡으면 돼요. 이 사람은 매력적인데 당분간 한번 이 사람 책들, 다른 책을 보겠다. 이러면 8주 수업은 성공한 거고, 그런 거죠.